공복으로 먹으면 좋다고 하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 공복은 정확히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도 좀 훅 들어오시는데요. 잘못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가야겠습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음식은 모두 공복에 먹게 됩니다. 그런데 공복에 먹어야 좋은 음식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다만 공복에 먹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인 식품들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과인데요. 사과의 풍부한 구연산은요, 식후에 드시면 소화작용을 돕기도 하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공복에 드시면요, 소화기계 자체를 튼튼하게 하고요, 간담을 활성화하여서 독소를 배출해주는 역할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공복에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사과는 꼭 공복에만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질문하신 것처럼 공복이라고 하면 일단 위가 비어있는 상태를 공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시간 비어있는 시간이 딱 한 번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침 공복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의 위는 음식물이 들어오게 되면 소화를 시작하게 되어서 한 3시간 정도 되면은 위에 있는 소화물들이 십이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복이 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음식을 드셨는지 또는 얼마나 많은 양을 드셨는지 개별적으로 소화 능력에 따라서 다소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3시간 정도면 위가 비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관련된 공복 이야기는 대부분 이 아침 공복을 이야기하는데요. 저녁 식사 이후 자는 동안에 소화가 되어서 오랜 시간 위가 비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막 일어났을 때는요, 수분 부족과 함께 혈액이 좀 끈적끈적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와 혀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펴시는 것이 좋고요. 음양탕을 한 잔 마시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데 보약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음양탕은 밤새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주고요. 소화기계를 깨워주는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기와 혈의 순환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 번 강조해 드린 것이죠. 이런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음식들은요, 위가 좋지 않아서 소화 능력이 떨어진 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가 확대되어서 아침에 먹으면 좋은 음식, 아침에 먹으면 나쁜 음식, 가끔 일부에 해당된 이야기가 확대 해석되어 가지고 일반화된 것들이 있는데요. 식후에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위가 약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밀가루의 경우도 일부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를 확대 해석해서요, 일반화시켜가지고 밀가루 음식은 건강에 별로 안 좋은 식품이다, 이런 인상을 만들어주는 이야기도 많았지만요, 이것 또한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문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좀 더 효율적인 식품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위에 부담이 적고 자극적이지 않는 식품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식이섬유는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요, 주의가 필요합니다. 향신료라든지 조미료가 많은 식품도 주의가 필요하고요. 너무 짜거나 매워서 자극적인 식품도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일단 아침에 일어나시면 음양탕을 먼저 한 잔 드시기 바랍니다. 아침 공복의 음양탕은 혈액의 양을 늘리고요, 묽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유도하고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서 변비 예방과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높거나 뇌출혈이라든지 뇌동맥류가 있으신 경우에는요, 물을 천천히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마시게 되면은요, 뇌 혈류량이 갑자기 급증하게 되어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드시기 부탁드립니다. 음양탕은 뜨거운 물에 찬물을 넣어서 따뜻하게 한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꼭 뜨거운 물을 먼저 넣고 찬물을 넣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과에는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해독작용을 돕는데요, 특히 사과 껍질에 풍부한 펙틴이 대장암을 예방하는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요, 붉은색 사과에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은 대장 내에 머무는 동안에 장내의 항암 물질 생산을 돕기도 하고요, 유방암을 예방해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사과를 꾸준히 공복에 드시게 되면은요, 혈액 속의 LDL 콜레스테롤은 약 40%가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죠. 다음은 들기름이라든지 아니면 올리브유를 드시는 것입니다. 무슨 아침 대바람부터 기름을 마시느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공복에 드시게 되면요, 담즙 분비를 촉진하게 되어서
간에서 만들어져 있는 많은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즙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기름진 음식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도움이 되는데요. 아침에 한 2큰술 정도 꾸준히 드시게 되면 기름진 음식을 드셔도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담석이 있거나 자주 만들어지시는 분들은요,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종이컵으로 한 반컵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드시게 되면요, 작은 담석은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담석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아침에 글릭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지중해 연안에서 원유를 오랜 시간 끓여서 수분을 제거하여서 걸쭉하게 만들어낸 요거트를 이야기하는데요,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위장 보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발효가 된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높아도 위에 그렇게 큰 부담이 없다라는 특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도 높여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일을 권하고 싶은데요, 과일에는 수분을 비롯하여서 적절한 당분과 식이섬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과일로 아침 식사를 대신하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침에 단백질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요, 점심에 단백질을 좀 섭취에 신경 쓰셔서 더 드신다면요, 영양 균형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침에 블루베리를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이 바로 블루베리이기 때문입니다. 속쓰림이 심한 경우나 장이 예민한 경우, 아침에 생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데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혈압이라든지 신진대사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두뇌를 자극해서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성분은요, 공복 섭취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는데요, 블루베리 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뇌의 신경세포 간 연결을 촉진해가지고요, 뇌의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은 기억력도 좋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안토시아닌은 피를 맑게 해서요,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위험을 감소시키는데요, 혈관에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가지고 시력 저하를 막아주게 되어서 눈을 더 건강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 E의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요, 글릭 요거트를 드실 때 블루베리를 같이 넣어서 드시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은 식품이 당근인데요, 비타민 A의 원료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서 당근의 약 반 개 정도만 드셔도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A를 100%나 섭취하는 효과가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알파카로틴을 비롯하여서 눈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루테인 등이 들어있는데요, 항산화 기능도 뛰어나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나 이러한 성분들은요, 지용성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드시면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당근을 드실 때는요, 기름을 두른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신다거나 사과와 함께 갈아서 드실 경우에는요, 올리브유라든지 식용유를 한 큰술 정도 넣어서 드시면 흡수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위가 안 좋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위 점막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속쓰림이 있으신 분과, 두 번째로는 위에 기력이 떨어져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로 보셔야 합니다. 물론 이 두 가지 증상을 모두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속쓰림이 심하신 분들께는 생감자 요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생감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액이 있는데요, 우리 위를 보호해주고요, 위에 있는 점막을 재생시켜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생감자는 아침 저녁 공복에 100g 정도씩 드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양을 한꺼번에 드시게 되면 솔라닌이라고 하는 독소가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을 까고 쌍난 부위도 완전히 제거하신 후에 드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감자에는요, 항콜린 작용을 하는 아트로핀 성분이 함유되어져 있어서 손상된 위 회복과 통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 마라든지 양배추, 연근도 생으로 드시면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좀 더 효율적인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얼마큼 먹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큼 드세요? 라고 그 양을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 기호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많이 드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만 드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아침에 사과 1개 정도는 괜찮고요. 당근 같은 경우에는 반 개에서 1개 정도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